let's switch sides. Sip that wine. Come on, shout it. Let's just vibe. Rock your body side to side. Yeah. Side to side. Rock your body side to side. Yeah. Side to side. Rock your body side to side. Feel on your cup, man. Hey, what's shouty with the big butt name? A long weekend, I'll be geeking. I hope this don't change. He feeling sick. She about to throw up, man. It's all good. You really need to slow up, man. But I ain't gon' judge you and tell you you should grow up, man. It's an all free bar. Ain't no hold up, man. Step your pull up game and pull up, man. 안녕하세요, 서호터건입니다. 오늘은 벤츠 W140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동 아이루미 성형외과 원장 W140 차주 김영민입니다.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96년식 벤츠 S클래스 S420 W140 후기형입니다. 직수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네, 미국 직수 모델입니다. 직접 직수를 해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중소기업 회장님이 타시던 차를 네. 제가 우연히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 그러면 운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만으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오래 타셨네요, 생각보다. 첫 차이신가요? 두 번째 차입니다. 제 힘으로 제 돈 주고 산 첫 차이기도 하고, 원래는 부모님 차 물려받아서 타고 다녔었는데 제가 직접 알아보고 산 차는 이게 첫 차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 이 연식에 대비해서 낮은 키로수를 갖고 있었고 성능 기록부상 무사고였어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되게 특이해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검정색이 많은데 이런 좀 오묘한 색깔이 되게 빈티지함을 좀 멋스럽게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보자마자 뭐 거의 하루 만에 제가 가서 보고 당직 이런 게 많아갖고 밤에 택시 타고 가서 바로 그냥 구매 확정을 짓고 그렇게 샀던 차입니다. 처음부터 이 차를 사야겠다라고 W140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 연식의 차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5년식 이런 올드카들도 있는데 입문하기에 제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어서 90년대 중반차 각진 차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96년, 97년 그때 이후로는 네. 차들이 이제 약간 유선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라인이? 예. 네. 각진 벤츠의 마지막 모델이니까 탐이 났어요. 원래 W140을 굉장히 좋아하셨구나. 제가 선호하는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젊으시잖아요. 본인이 돈을 모아서 처음 산 차가 올드카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생소해요. 남들도 좀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차 많은데 왜 네, 뭐 네. 그걸 굳이 사냐고.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장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하고 멋져서 시선을 좀 받아요. 디자인적인 그런 우수성? 개취일 수도 있지만 저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내부가 넓어요. 옛날 차들은 특징이 뭐 이 차가 그 롱바디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아마 기능이 옛날 차들이 좀 더 없어서 그런지 내부가 훨씬 더 넓고 쾌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가 넓은 걸 좀 되게 만족스러워요. 하긴 지금 제가 굉장히 편하게 앉아있거든요. 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다리도 뭐 편하게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차주님과 저의 이 거리가 굉장히 지금 멀리 계시거든요. 개인의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다면은 뽀뽀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막 억지로 막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네. 넓은 것뿐만 아니라 옛날 차들의 특징인데 옛날 벤츠들은 돈을 아끼질 않고 만들어갖고 가죽이면 진짜 가죽, 나무면 진짜 나무, 알칸타라면 진짜 알칸타라예요. 합성은 그런 게 아니라 안 쓰고. 그런 느낌 되게 좋습니다. 냄새가 좋아요. 이 특유의 냄새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냄새를 한번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교수님 자제분들을 태운 적이 있는데 애기들을 네. 태운 적이 있는데 애기들은 이제 그런 어떤 차도 잘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받아들인 느낌으로 호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게 그냥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기들이 정말 맞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네. 애기들이 이 표현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자랑할 만한 거 있을까요? 생각보다 옛날 차 치고 되게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쭉 밀어주는 느낌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러기도 한데 출력이 어떤 그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흡기 8기통이 밀어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신차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랑할 만한 옵션 뭐 이 당시 이런 것도 있었다 할 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 전동 시트가 제대로 됩니다. 양방향 뭐 다 움직이고 썬루프도 자동으로 그냥 제대로 열리고 열선도 빵빵하게 잘 들어오고 열선도 있어요? 네, 열선도 2단계로 들어오고 뭐 이거보다 더 높은 트림의 이 차는 냉장고도 있고 와인잔을 세팅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전화기가 3대가 있습니다. 이 차. 전화기가 3대라. 카폰이 3대 있는 차는 저도 네. 처음 봤어요. 이 카폰이 지금 뭐 만약에 등록을 하면 쓸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느낌으로 좋아
나와가지고 중고차 이런 카페 같은 데서는 네. 카폰만 따로 구하기도 해요. 약간 패션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등록을 하면 또 사용도 할 수 있고. 네, 그쵸. 투지로 등록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또 뭐 있을까요? 문짝 전체에 다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네. 닫힐 수가 있습니다. 옛날 차 치고는 엄청난 기능이죠. 그 당시에는 뭐 최고급 세단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별별 네.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올드카 치고는 네. 상당히 정비에 용이성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포함되는 차량들이 많아요. 쌍용 체어맨하고도 부품의 많은 부분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네. 돈을 아끼고자 한다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 모델이. 그래서 올드카를 입문하기 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에도 부품이 너무 많아요. 이 차는. 젊은 애들이 이걸 많이 튜닝을 해서 타거든요. 부품도 구하기가 쉽고 뭐 이렇게 직구 해가지고. 예, 부품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뭐 수리라든지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될 때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 새 걸로 바꾸면 뭐 엄청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지만 네네. 저렴하게 하고자 하면은 저렴한 그런 수리도 가능한 차다. 그것도 하나의 올드카를 타는 입장에서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차가 색깔도 특이하고 모델도 특이한 편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없어요. 제가 뭐 있는 병원 근처에 이 네. 차를 들고 약간 돌아다닌다 치면은 교수님이나 원장님이 아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약간 이렇게 그런 제가 어떤 동네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익명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 쳐요. 거기서 거짓말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차가 어디 세워져 있으면 야 너 네. 어제 거기 있었더라? 약간 이런 식의 슈퍼카도 아닌데 네, 그런 익명성의 한계가 좀 있는 차입니다. 그거 정말 단점이네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 연비가 솔직히 안 좋아요. 연비가 좋을 수 없겠죠.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이고 차체가 무겁고 하니까 또한 연비가 대략 5에서 14회 정도 나온다고 이제 5에서 10 정도.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꽤 많이 들지 않을까. 연비 생각하면서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아서 그쵸. 연비는 그냥 이 정도 나온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성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오래된 차라서 어쩔 수밖에 없는 특성이긴 한데 특유의 구질병들이 가끔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웜기어 누유가 대표적인 구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차인데 웜기어를 교체를 다 해도 누유가 결국에는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에다가 파워오일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조금씩 추가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차의 오너들을. 제 차도 약간 누유가 있는데 엄청 심하진 않고 그냥 약간 묻어나는 정도여서 저도 그냥 파워오일을 갖고 다닙니다. 겨울철에 약간 지금 좀 넣어줘요. 이 차를 실제로 운행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는 알고 네. 계셔야 될 단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시한폭탄 같은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던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네. 대한 스트레스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카를 타시는 분들은 비슷하겠지만 장거리를 가기 전에 항상 정비를 무조건 해야 돼요. 체킹을 좀 받고, 저도 이제 제가 가는 명장님이 계신데 저 주말에 오래 갔다 올 건데 지금 상태가 좀 괜찮냐고 보고 이제 괜찮다 컨펌 받으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그때 가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다른 차들은 전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냥 가도 되는 네,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행거리 특약을 들어야 되는 차입니다. 최대한 풀로 한 60km까지 되는 그런 네. 주행거리 특약을 무조건 들어서 어부바를 좀 가끔 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올드카 네. 타시는 분들 중에서 어부바 안 시켜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꿀팁이네요. 올드카를 입문하실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어부바 특약을 가장 길게. 그거 전화하는 거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런 차들이 차가 오래되면 무조건 생기는 잡소리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플라스틱 같은 건 잘 부러지고 잘 샀거든요. 그리고 배선 같은 거, 그리고 접합부가 많이 약해져서 뭐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진동 잡소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끔 저는 이제 잡았는데 지금은 그냥 적당한 걸 안 잡고 타고 있는데 그 잡소리들이 좀 생기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런 것도 한번 잡아주면은 쫀쫀하게 또 안 납니다. 이거는 관리 잘하실 분들만 타셔야 됩니다. 네. 방치하면은 썩차 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네. 등 같은 거 나가고 막 이런 것도 네. 신경 써야 되고, 이 차는 올드카 치고는 정비성이 좋지만 네. 어쨌든 간에 오래된 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 차를 사고 이제 한창 정비할 때는 모든 주말을 다 차에만 썼었어요. 주말마다 가서 고치는 거예요. 평일에 네. 못 고치니까. 그런 정도의 각오가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신가요? 처음 제가 이런 차를 탄다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썩차를 왜 타? 오래된 걸 왜 타? 좋은 차 많은데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좀 차를 좋아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뭐라고 했던 그런 여성분들이나 애들도 막상 타보면 다들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미지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차다. 어르신들은 뭐라 하시나요? 길 가다 온 택시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되게 관심 있게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얼마 주고 샀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칭찬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게 진짜 벤츠지? 약간 이런 아저씨들의 찬사를 들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W140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걸까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량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빈티지함에서 오는 디자인적으로 오는 저한테 행복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차도 하나의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패션에 대한 그런 만족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드카를 좋아하시고 일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아, 예. 잠깐 이 차를 타는 순간에 정말 모든 일적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지 않을까. 날씨 좀 좋은 날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달리면은 되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사운드도 되게 좋아요, 차가.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다른 차량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신차도 고려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남들 다 사는 차를 저도 이제 살까 생각했었죠. 예를 들어 C클래스 신형이라든가 누가 봐도 괜찮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좀 흔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흔하지 않은 걸 알아보려다 보니까 이런 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앞에 보이는 K5나 이런 거 뭐 정말 너무 많잖아요. 아, 예. 차는 좋지만 올드카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좀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 예, 얘기를 예. 들어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차량 금액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1000만 원 정도에 샀어요. 지금은 또 올랐어요, 가격이. 롤렉스나 샤넬백 같은 것처럼 잘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굳이 차테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산다고 했을 때도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타시면서 뭐 들어간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았었나요? 적은 편은 아닌데 생각보단 덜 들어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을 추천한다면 추천한 이유와 아니면 아닌 이유. 추천한다면은 중고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 네. 가격대에 비해서 느끼는 메리트가 되게 좋아요. 가질 수 있는 만족감이 되게 높은 차입니다. 주행 정숙성, 주행 성능, 그리고 차 안에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에 수반되는 귀찮음이 있는 차죠. 정비를 맡기면은 이런 차들은 뭐 하루 만에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벤츠 올드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맡기면은 네. 길게는 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수주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사야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W140을 또 구매를 하고 싶은데 계속 매물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W140 좋은 매물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구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좀 이렇게 도움될 만한 정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W140의 미션이 전기형하고 후기형으로 나뉘는데 후기형이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왕 살 거면 후기형 전자식 그런 미션으로 사시는 게 낫고요. 전기형은 기계식이거든요. 그게 훨씬 나으실 거고 웬만하면은 차주가 많이 바뀌지 않은 차를 사는 게 낫겠죠. 차주가 많이 안 바뀐 것은 이제 뭐 카페를 통해서든 네. 수소문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손바뀜이 많지 않고 후기형의 차를 산다면은 이 W140에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색상이 나오면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올드카 도장하는데 뭐 몇백만 원, 뭐 500만 원, 700만 원 막 그렇게 들거든요. 색상을 도색하지 않은 거, 원래의 색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차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산 차인데 그거 치고는 너무나 만족감이 높아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네. 평생 갖고 갈 만한 차인 것 같고 관리를 잘해서 가족용 차로도 쓸 수 있고 개인적인 데일리카로도 쓸 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차라서 저는 이 차를 아마 팔지 않고 다른 차를 사더라도 계속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타시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친구들이 많아서 이 차를 몰고 대전을 갔어요. 네. 그때 좀 바빠가지고 카센터 안 들렸다 왔거든요. 대전에 세워놓고 다음날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게 기름이 그때 좀 부족했거든요. 기름 때문인 줄 알고 기름통을 구해가지고 기름을 받아가지고 넣어보기도 하고 막 별 쇼를 다 했어요. 네. 더운 여름날에. 그때는 진짜 열도 받고. 왜냐면 빨리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제 일을 처리를 할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나절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신차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약간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 결국에는 대전에서 어부가 싫어가지고 서울로 보냈어요. 그 이후로는 점검도 잘 받고 네.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센서가 짝짝짝짝짝짝짝짝 이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우터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